옛날 공주의 깊은 산속에는 용두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전설적인 드래곤 여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신이 바다와 산의 풍요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매년 봄이 되면 그녀에게 제사를 지냈다. 용두산에 사는 드래곤 여신은 실제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드래곤의 형상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눈은 선명한 바다색으로 빛났으며 커다란 용의 날개가 있었지만 그 모습은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는 누구나 영혼을 빼앗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여신을 만나 경험을 전하곤 했다. 특히 어느 해 여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을이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장로들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용두산에 올라가 드래곤 여신을 만났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토록 물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었다. 여신은 마을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사랑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고 했다. 장로들은 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돌보며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농작물은 다시 풍성하게 자라났다. 사람들은 드래곤 여신의 조언에 감사하며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사를 지냈다. 매해 이 제사는 공주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드래곤 여신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산을 감싸고 있는 숲에는 아직도 드래곤 여신의 모습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 신비로운 여신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 공주를 방문하곤 한다. 드래곤 여신은 여전히 그녀의 영상을 산속에 숨기며 필요할 때마다 마을을 비호하고 있다는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나주의 금성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산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그 주인인 황금빛의 용이 산 꼭대기에 거주한다고 말했다. 금성산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장소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이 산을 숭배해왔으며 산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나주 가자 연제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다. 특별히 보기 근처 농사철이 시작될 무렵에는 마을의 어른들이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곤 했다. 금성산의 전설은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나주가 아직 작은 마을이었던 시절 금성산 아래에는 사악한 도깨비들이 날뛰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농작물을 치며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편안히 잠들 수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노인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산의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일주일 동안 산 정상에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기도를 올린 결과 마침내 황금빛 용이 나타났다. 용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을 듣고 도깨비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했다. 황금빛의 용은 그야말로 위험있는 존재였다. 커다란 날개를 펴고 웅장한 울음소리를 내며 금성산을 날아다녔다. 그 모습에 도깨비들은 한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용은 마법을 사용하여 도깨비들을 쫓아내어 다시는 마을을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도깨비들이 사라진 후 나주는 평화로워졌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모기를 잡거나 숲의 나무를 벨 때도 사람들은 언제나 예의를 다했다. 금성산의 용은 그렇게 나주민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금성산에 얽힌 이 전설을 기억하고 서로 전하며 때마다 산재단에 올라가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그들은 금성산을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여겼으며 후손들 역시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나주 금성산의 이야기는 사랑과 자연 그리고 신령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움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세 번째 이야기, 한평의 깊고 푸른 산속, 경이로운 자연의 부부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선사해왔다. 그 중에서도 국벌이 오리 신령에 얽힌 전설은 한평 지역 민속신앙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옛날 한평 근방의 국벌이 마을에는 오리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리를 먹고 오리 깃털로 옷을 만들며 오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리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마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리들이 너무 많아지자 곡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마을의 한 고집센 노인이 마을에 도착한 낯선 여행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여인처럼 생긴 이 여행자는 마을과 우리 집단 사이의 불균형에 대해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다. 오리들은 신령의 사자인데 그들의 숫자를 조절해야 여러분께서도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오리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 조심스럽게 그들의 수를 줄이시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제안을 믿지 않았으나 가뭄이 심해지고 기근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자 차츰 의견이 바뀌었다.
그들은 모두 합의를 보고 오리들의 숫자를 갑심스레 줄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해 미풍이 넘치고 풍작이 이루어졌다. 이에 물란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여인을 다시 찾아 보답하고자 했으나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 이북벌이 오리 신령의 현신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매년 우리의 숫자를 확인하고 조절하며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며 한평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모든 것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이후에도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가르침으로 현대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한평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광양의 깊은 산속, 거친 파도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내려오는 신비로운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황룡에 대한 전설이었다. 황룡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졌다. 오랜 옛날 마을은 극심한 가뭄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논과 밭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다. 그때 마을의 장로인 김씨는 한 가지 꿈을 꿨다. 꿈속에서 황룡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있는 그곳 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를 찾으러 온 자에게 비를 내리게 하리라. 그 꿈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가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희망을 품었다. 그런데 황룡을 만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다. 황룡이 있는 곳은 길고 험난한 산길을 지나야 했기에 그 길은 보통 사람들에겐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마을 청년 이서가 자원하여 그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서는 혼자 산을 올랐다. 길은 점점 험해지고 날씨는 더위와 추위를 오가며 그의 체력을 시험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를 괴롭혔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떨게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없이 길을 걸어갔다. 그가 전진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그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서는 드디어 꿈에서 본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황룡이 살고 있다는 커다란 폭포 앞에 섰다. 그 폭포는 물 한 방울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웅장함은 여전히 이서를 압도했다. 그는 폭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황룡에게 기도했다. 갑자기 폭포가 흔들리더니 찬란한 황금 빛형이 그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이서의 진심을 알아본 듯했다. 황룡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 이 마을은 내가 지켜주겠노라. 비록 나의 모습은 사라지겠지만 마음속 깊이 항상 기억하라.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것임을. 그 말을 끝으로 황룡은 하늘로 향해 날아올랐고 이서가 앉아있던 땅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른 대지에 떨어진 빗방울은 천천히 온 땅에 스며들며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가뭄으로부터 해방된 마을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충만했다. 이서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는 태어난 전설보다 더 큰 감동과 경의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황룡은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들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황룡에게 제물을 바쳤고 이번 사건은 그들 민속신앙의 중심 이야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황룡의 전설은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수원의 한적한 마을에는 박씨라는 씨가 있었다. 이 마을에는 박씨 가족이 대대로 살아오며 그들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중 한 해 박씨의 농사는 유난히 잘 되었고 그 해는 역대 최고의 수확량을 기록하였다. 박씨는 이를 감사히 여기며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하지만 박씨는 그해 여름 매우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 박씨는 초록색 채소밭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렁이가 사는 것을 발견한다. 몸속의 구렁이는 말없이 박씨를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쳤고 박씨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다 잠에서 깨어났다. 꿈을 꾼 후 며칠 후 박씨는 그의 밭 한가운데에 독특하게 생긴 큰 구렁이를 실제로 발견하게 된다. 구렁이는 그의 밭에서 유유히 지나가며 특별한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박씨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후 마음을 다잡고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어르신은 이 구렁이가 바로운 양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 구렁이는 마을과 그 주위 균형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존재로 구렁이를 괴롭히지 않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박씨는 어르신의 말을 깊이 새기고 구렁이를 여행하는 손님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후 박씨는 매일 새벽마다 구렁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신선한 채소와 물을 놓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구렁이가 다녀간 후 그는 자신의 농사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을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했다. 병약했던 자녀가 건강을 되찾고 어려움을 겪던 이웃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씨의 가족들은 구렁이가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시작했다. 매년 가을 수어철에 마을 사람들은 수원의 구렁이 축제라 불리는 우아로운 잔치를 열면서 풍요로운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구렁이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수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언제나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그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은 구렁이가 남겨둔 음양의 조화를 계속해서 존중하며 매년 행운과 평화가 깃든 삶을 즐기고 있다.